안녕하세요. 2023년 한국 축구 최대 화두는 아마도 파울루 벤투 감독의 뒤를 이어서 어떤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하고 또 아시안컵에 참가할지 여부인 것 같은데요. 한주TV는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 축구계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풋볼 아시안 김성진 편집장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1월 달에 최종 후보군 추려서 2월 달에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대표팀의 전력강화위원장,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실질적인 테크니컬 디렉터가 바뀐 거예요. 예, 벤투 감독 선임할 때는 김판곤 현재 말레이시아 감독이죠. 김판곤 감독이 그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벤투 감독 선임을 직접 지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용수 부회장이 협회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김판곤 위원장이 자리를 물러나고 이제 말레이시아 감독으로 가면서 그 자리를 이용수 부회장이 이어받았죠. 이용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2 월드컵 당시에 기술위원장, 현재 이 전력강화위원장이랑 똑같은 뭐 직함만 다르고 역할은 비슷한데 그 당시에 또 맡아서 4강 신화를 만들었던 주역이었죠. 슈틸리케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조금 이용수 부회장의 흑역사가 있지만 그때 이제 브라질 월드컵 끝나고 나서 외국인 감독이 역시 그렇죠. 필요하다. 왜냐하면 베어백 감독 등이 떠나고 나서는 이제 한동안 뭐 조강래 감독, 뭐 최강희 감독, 홍명보 감독 그렇죠. 같은 뭐 그전에 허정무 감독이 성과를 거두기도 했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좀 해오다가 조금 한계를 느끼면서 슈틸리케 감독이 뭐 선수 경력으로서는 뭐 그렇죠. 대단 레전드였기 때문에 왔고 뭐 기대를 했는데 사실 뭐 좀 실패했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패죠. 이용수 당시 기술위원장도 그 실패의 책임을 지고 좀 맞습니다. 물러났다가 대표팀이 홍명보 전무, 김판곤 위원장 체제로 또 벤투 감독을 데려가서 잘 성과를 냈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물러나시고 각자 이제 감독직을 향해서 가시고 또 벤투 감독도 계약 만료로 끝난 시점에 이용수 위원장 체제로 다시 한번 감독을 이제 뽑는 상황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물러나셨단 말이죠. 네, 본인 스스로 카타르 월드컵까지가 내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러나셨고요. 새롭게 전력강화위원장, 강화위원장을 선임을 했는데 사상 최초로 외국인 위원장입니다. 외국인 출신 지도자가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현재 지난해까지 협회에서 기술발전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미하엘 밀러 기술발전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벤투 감독, 후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의 그 총괄을 밀러 위원장 중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분은 한국 축구의 유소년 발전 시스템 구축과 스몰 사이드 게임의 전파, 다양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정말 실제로 축구 기술을 한국 선수들의 좀 이제 풀뿌리부터 끌어올리는 그렇죠. 역할을 위해서 박지성 현 전북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제 영입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도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도 협회 비상근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이분이 점점 한국 생활을 적응하기도 했고, 또 사실 뭐 유소년 쪽만 일했던 분이 아니고 또 조길 쪽에도 네트워크가 유럽에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요분이 이제 완전 협회 사람이다라고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큰 역할, 성인 그렇죠. 축구에 연결된 역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과정에 조금 얘기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이용수 위원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 후임 감독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중도에 바뀐 거잖아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벤투 감독의 그 결별 과정은 뭐 다 아시지만 지난해 9월이죠. 그때 최종적으로 양측이 결렬이 됐었고 이후에 이용수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아름아름 천천히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감독 후보군을 찾고 있었죠. 국내 감독, 뭐 외국인 감독 전부 다 대상으로 했는데 이용수 부회장을 비롯한 그 당시 전력강화위원회는 외국인 지도자보다는 그 월드컵 하기 전이죠. 월드컵 직전까지는 일단은 국내 지도자 쪽으로 그 중심이 좀 쏠린 상태였고 월드컵 이후에도 외국인 감독보다는 국내 감독으로 이번에는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 이유는 다음 월드컵이 또 출전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아시아 예선 자체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외부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한국 지도자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4년을 한번 맡겨보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죠. 전력강화위원회. 게다가 또 협회 예산 문제까지 고려했을 그렇죠. 때 벤투 감독급의 사단을 데려오려면 또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또 한 번 좀 4년을 게다가 말씀하신 48개국 체제면 사실 예선 통과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미리부터 좀 큰 돈을 쓰기보다는 한국인 지도자에게도 기회를 줘보고 또 한국인 지도자도 성장시키는 그렇죠. 좀 기회로 고려를 했었다. 뭐 실제로 월드컵 본선에서도
꽤 많은 나라, 특히 16강 진출국 중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그렇죠. 자국 감독을 썼다. 네. 특히 일본도 맞습니다. 자국 감독으로 평가를 냈다. 이런 과정 속에 자국 감독의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대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 뭐 도쿄올림픽을 이끌었던 김학범 감독이라든지 K리그에서 꾸준히 성과를 냈던 최용수 감독,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떠나게 된 박항서 감독 등이었는데, 요 사실이 이제 언론에 조금 알려진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었어요. 네, 굉장히 거세게 안 좋았었죠. 그리고 또 거론된 분들 중에서 일단은 최용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무근이라고 예, 또 고사하는 모습 보였어요. 손사래를 치고 본인은 강원FC 현재 맡고 있는 강원FC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인데, 정몽규 회장의 생각도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정몽규 회장도 위원회의 생각을 처음에는 존중을 해서 국내 지도자 쪽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지도자로 가야겠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좀 마음이 좀 바뀌시고, 이게 외국인 지도자가 더 한 번 더 발전을, 벤투 감독에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한 번 더 얻어야겠다라고 판단을 썼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선수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죠. 선수들이 벤투 감독과의 그 4년을 통해서 수준 높은 훈련을 또 했고, 준비 과정도 굉장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유럽 빅클럽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선수들이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월드컵이 끝난 뒤에 이런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해서 뭐 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4년이 확실히 보장이 된 능력 있는 외국인 지도자를 원한다라고 이거 좀 돌려서 표현을 했었죠. 이런 선수들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동안 선수들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 뭐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데, 선수들도 특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또 뛰고 해외에서 많이 뛰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또 과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도 협회에 좀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런 대표팀 감독이 와서 좀 지금보다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도 정몽규 회장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좀 외국인 감독에 대한 본인의 좀 그 희망을 밝혔기도 했고, 이재성 선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아예 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다, 외국인 감독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도 몇몇 선수들은 우회적으로 또 대표팀의 새 감독이 좀 그래도 벤투 감독 수준의 외국인의 검증된 감독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벤투 감독이 한국에 올 땐 조금 꺾였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는 포르투갈 최고 명문팀을 이끌고 챔피언스리그도 경험을 했었고, 또 실제로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으로 유로하고 월드컵 본선도 이끌었으면 경험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온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저희가 앞선에 이야기했던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 그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죠.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로서는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지만 지도자로서는 고만고만한 팀들만 맞다가 한국에 왔고, 벤투 감독은 확실히 정점을 최고 무대에서 있다가 온 감독이죠. 이거는 마치 히딩크 감독 같은 거예요. 그렇죠. 꺾였을 때 온 거죠. 솔직히. 꺾였으면 안 오니까. 히딩크 감독도 네덜란드 감독, 뭐 레알 마드리드 감독, 이렇게 최고의 팀만 있다가 한번 본인이 부진으로 꺾여서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탈 때 한국에 와서 다시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뭐 벤투 감독도 같은 케이스인데, 선수들도 뭐 20년 전도 똑같죠. 그 당시 히딩크 감독에게 배운 2002 세대들이 엄청나게 또 한국 축구나 이런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지금의 벤투 감독에게 배운 세대들도 똑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느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더욱 수준 높은 외국인 감독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 기간만 맞았다면 잔류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죠. 지금도 주가가 높아져서 폴란드 대표팀과 연결되기도 했었고, 세계적인 축구 웹진인 디 애슬레틱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 한후 올 수 있고 또 연결되고 있는 감독으로 벤투 감독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벤투 감독은 수준 있는 지도자라는 게 검증이 됐고, 우리도 사실 계약 기간 때문에 벤투 놓쳤다면 최소한 벤투급의 감독이 와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 사실은 분명히 물망에 올랐던 한국인 지도자들도 있겠지만, 정몽규 회장도 협회도 이런 분위기 속에 그 감독을 선임할 경우에 여론의 그 역풍이 크고, 만약에 또 감독 본인도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엔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위기는 외국인 감독 쪽으로 가고 있다. 밀러 위원장 선임이 또 그 배경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밀러 위원장이 이제
준비를 슬슬 할 것 같은데 또 이 협회 주위에 또 이렇게 외국인 지도자들이 또 이름이 거론되고는 있어요. 예. 지금 하나씩. 이용수 위원장이었다면 국내 감독이 올 경우에는 소통도 잘 되고 면접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원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외국인 감독이라면 밀러 위원장이 또 영어든 혹은 뭐 독일어든 그렇죠. 써서 또 소통하고 또 왔을 때도 지원할 수 있어서 결국 밀러 위원장이 선임 자체가 외국인 감독을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밀도 높은 얘기들 조금 이제는 더 이상 이 감독 어떨까 수준이 아니라 협회에 실제 감독들의 이력서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감독들의 면면이 꽤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좋습니다. 네. 위임을 받은 국내 에이전트가 협회에 이력서를 제출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이력서 플러스 네. 의향서죠. 네, 우리가 의향서. 한국 대표팀 하고 싶다. 그렇죠. 다들 아시는 과거 일본 대표팀 감독도 했던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그 할리로이치 감독 그리고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비엘사 감독이 이 협회 뭐 본인 이력서를 이렇게 한국인 이 대행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뭐 이력서를 냈다. 뭐 이미 이용수 위원장 시절에 뭐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게다가 비엘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축구 팬들,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엘사 감독이 왔으면 어땠을까? 이분이 정말 전술적으로 대단하고 또 세계적인 명성도 있고 팀을 발전시키는 데 능하고 멋진 축구를 하면서도 우리 축구 특유의 뭐 속도와 활동량까지 또 가미한 감독이기 때문에 최고인데 너무 비싸서 못 데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직접 본인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의향을 밝혔다는 것 자체는 이제 협의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도 무직 상태니까 뭐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일단은 또 할리로지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알제리 감독으로 좀 더 유명하잖아요. 맞죠. 일본보다는. 네. 그리고 그때 알제리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 또 알제리가 16강에 탈락을 했지만 우승을 차지했던 독일을 굉장히 탈락시킬 뻔했었고 그 뒤에 이제 이 일본을 맡았을 때도 사실은 경기력 자체는 또 좋았었거든요. 네. 프로팀도 뭐 파리 생제르맹 또 뭐 프랑스의 좋은 팀들 다 실력 있는 팀들 다 이끌었고 뭐 대표팀도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일본, 모로코 등 뭐 다양하게 또 지도를 했었죠. 예.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 알제리를 이끌고 브라질 월드컵 16강에 오른 거는 또 대표팀 감독 커리어에서는 또 굉장히 또 정점이었던 부분이었고 또 프로팀 감독으로서 여러 차례 또 우승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만큼 뭐 할리루지치 감독에 대해서 뭐 그 실력이나 이런 본인의 그런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실제로 이제 알제리와의 성과를 통해서 이후 주가가 높아졌고 모로코를 이끌고 월드컵 본선에 가지 못했지만 본선 전까지 예선전까지는 이끌었어요. 물론 이제 일부 선수가 불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할리루지치가 이제 물러나게 됐긴 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이제 할리루지치가 내가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의지 속에 금전 조건보다는 조금 잠재력 있는 팀을 맡아서 다음 월드컵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로 연결됐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결국에는 월드컵을 이끌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올려놓고 예. 출전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몇 달을 남겨놓고 갑자기 경질이 됐기 때문에 모로코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본인이 좀 그 일본에서의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또 일본 감독을 하면서 한국을 또 그 당시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었는데 여러 차례 또 동아시안컵이라든지 이렇게 또 경기를 붙어봤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 과정이 다른 외국인 지도자보다는 좀 짧을 수가 있죠. 예, 빨리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할리로지치 감독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또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선택이라면 비엘사 감독이 될 것 같은데 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끌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왔었어요. 그때는 조별리그 탈락을 겪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 감독도 하면서 이제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월드컵 감독으로는 칠레의 돌풍을 이끌었던 그 핵심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칠레 대표팀의 이제 성과를 냈고 클럽 감독으로는 굉장히 많은 팀을 이끌었는데 아틀레틱 빌바오를 이끌고 뭐 코파델레이 준우승, 뭐 유로파리그 준우승 그때 이제 우승은 못했지만 강팀들을 혼쭐내는 멋진 축구를 보여줬고 그 뒤에 마르세유, 라치오, 릴 등에서 빨리 물러나는 상황이 있었지만 실력 때문은 아니었고 가장 최근에 리즈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2부 리그 우승 및 또 프리미어리그 올라왔을 때도 멋진 축구, 그럼요. 공격적인 축구. 비엘사 감독 능력은 의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비엘사 감독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또 여러 차례 우리 그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중에 하나고 충분히 비엘사 감독도 아시아 쪽을 한번 맡아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볼 수 있는 특히 한국을 만든다는 것은 월드컵 출전은 사실상 보장이 된 거죠. 그 감독으로서 월드컵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명예로운 거기 때문에 비엘사 감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전에 비엘사 감독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연봉 문제, 거의 실질적으로 지금 가치를 보더라도 100억대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상이 될 수 있다면 게다가 비엘사 감독의 에이전트 쪽에서 먼저 일단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이제 대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할리로지치는 지금까지 두
두 차례 대표팀에서 겪었던 그런 불화 문제, 그리고 비엘사 감독은 협상 단계까지는 갈 수 있어도 솔직히 지금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그 고액의 연봉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벤투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을 때도 사실 벤투 감독 이상급의 정말 더 명성이 높은 감독들과도 협상은 했는데 연봉에서 결국에는 어렵죠.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이 현재 무직이고 미국에서 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클린스만 감독이 나온 이유는 밀러 위원장하고 좀 아는 예. 사이라고 해요. 예. 밀러 위원장이 독일 축구협회에서 전임 지도자 이런 걸 맡고 있을 당시에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을 또 이끌면서 그런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밀러 위원장이 새롭게 그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기존의 1차 후보군을 놓고 거기에 본인이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가 새롭게 추가하는 1차 후보군이 또 있을 거예요. 예. 네, 그것까지 합해서 다시 1차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거든요. 최종적인 1차 후보군을. 그 과정에서 클린스만 감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또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도 이전부터 대표팀 감독 후보로 여러 차례 생각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협의도 했었죠. 네, 가깝게는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신태용 감독 후임을 선임을 할 때 클린스만 감독도 그 당시에 후보에 있었고요. 뭐 그 이전에도 계속 클린스만 감독은 거론이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밀러 위원장이 또 가깝게 지낸 사이이고 하니까 충분히 의향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인연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7년에 열렸던 한국에서의 20세 월드컵에 클린스만의 아들이 미국 대표로 왔을 때도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축구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체류하면서 원격 지위를 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 단계를 못 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클린스만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주목할 부분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피파의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인 또 연구원으로 차두리 감독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네, 차두리 실장이 그 한 달가량 카타르에서 체류를 하면서 굉장히 그 TSG의 그 여러 축구인들과 함께 움직였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있었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차두리의 아버지 예. 차범근 감독과 또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두 사람이 같이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했을 거예요. 차두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그 독일에 태어났어요. 원어민 수준이기 때문에 예. 뭐 많은 얘기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 한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도 제안이 오거나 의향이 묻는다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게다가 사실 이제 영국 BBC에서 월드컵 중계를 하면서 그 분석 패널로 한국 경기에 클린스만을 또 모셔서 얘기했을 때 한국 축구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국 대표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는 한국 대표팀 너무 잘할 수밖에 없어요. 테크니컬 스타디 그룹으로 완전 샅샅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부임하면 한국 대표팀의 특성을 그대로 알 수 있는 데다가 네, 그렇죠. 만약에 오게 될 경우에 솔직히 차두리 실장 대표팀 코칭 스태프로 올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린스만 감독도 협회 밀러 위원장 협회의 움직임을 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인연이 너무 깊은데 뭐 94년 미국 월드컵 때문에 한국 상대로 골을 그렇죠. 넣었던 것까지 있고 게다가 다음 2026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데 사실 거의 미국에서 열린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내가 감독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인이지만 거의 뭐 지금 미국 영주권도 있고 아들이 미국 사람으로 돼 있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미국 대표로 있고 클린스만 감독도 독일계 미국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6년 월드컵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나라 그 조국에서 열리는데 나라에서 뭐 대표팀 감독으로 나간다. 굉장히 그 좋은 본인의 커리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최근에 몇 년간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그 지도자로서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부분도 또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뭐 2006년 독일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4강을 차지했을 때 주가를 높였고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실패 이후 또 미국 감독을 맡았을 때도 조금 아쉬운 결과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르타 베를린에서 내용과 성적 모두 안 좋다 보니까 10경기 만에 경질됐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뭐 한 3년, 2-3년 정도 감독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한국 대표팀과 월드컵에 도전하는 것은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고, 또 클린스만 감독은 비엘사 감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제 금전적인 조건 면에서는 벤투 감독 수준으로 협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오늘이에요. 사실 이전에도 얘기가 좀 있긴 했는데 또 국내에 뭐 열심히 취재하는 매체 스포츠 니어스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네, 확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축구의 레전드이자 또 보스니아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평가전도 네, 했었던 그렇죠. 프로시네츠키가 한국 감독을 원한다면서 본인이 또 이력서를 냈고 공식적으로 나 원한다. 나 이런 비전 갖고 있다 얘기까지 했어요. 네, 프로시네츠키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굉장히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컸었고요. 찾아본다면은 브라질 월드컵 끝난 이후부터 굉장히 어필을 했죠. 본인이 그 한국에 오고 싶다라는 것을 꼭 외국인 지도자들 중에서 그렇게 어필을 해서 의향을 본인 스스로 내비치는 그 지도자들도 많은데 프로시네츠키 또한 그런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뭐 실력적인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후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예선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뭐 메이저 대회 본선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격적이고 좀 세련된 축구를 했던 모습으로 기억이 많이 남고 한국에 왔을 때도 워낙에 경기 빌드업 과정이 좋았었어요. 러시아 월드컵 전이었죠. 프로시네츠키 감독은 또 크로아티아 축구 자체가 이제 피지컬과 기술을 가미한 축구, 뭐 모드리치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그 크로아티아의 최근 또 월드컵에서의 성과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후보군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신 새로운 감독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뭐 맞습니다. 결과를 알 것 네. 같아요. 누가 되든 간에 2월 말까지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 2순위 협상을 한 다음에 정해질 건데요. 밀러 위원장 체제가 됐고 새롭게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1차 후보군 거기다 또 밀러 위원장 체제에서 새로운 후보들이 또 추가가 될 것이고 또 기존 후보군 중에서 탈락이 되는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최종적인 1차 후보가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이 1차 후보를 또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긴 다음에 2월 말까지 협상을 통해서 선임을 하고 3월에 있을 A매치부터는 새로운 감독으로 대표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뭐 밀러 위원장이 11일 수요일이죠. 우리 촬영일 기준 내일인데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의 그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구상을 면밀하게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과연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도 저희가 살펴보고 또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들 체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감독 협상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공개해도 좋을 정도의 정보들 저희가 잘 모아서 전달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김성진 기자의 취재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